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전투표한 감시입니다. 사전투표한 감시. 네, 아까 여기서 질문하셨던 분은 요거 끝나고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한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강서구 선관위에 갔다가 최소한 한두 분이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셔서 뭘 갖다 알아야 되냐면요, 사전투표한 보관소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방문해 보시면은요, 위치가 제각각이에요. 선관위마다. 강서구 선관위 그 사전투표한 보관소를 제가 안 가봐서 어디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선관위는 창문 곁에다가 그걸 두는 경우가 있어요. 보관소를 갖다 격벽을 해갖고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고, 어떤 스포터는 따로 저 복도 쪽으로, 창문에서 안 보는 복도 쪽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전투표한 보관소를 만든 경우도 있고, 어떤 선관위는 사무국장 방에서 한 병을 막았고 거기다가 사전투표한 보관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선관위마다 사전투표한 보관소가. 그래가지고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셔서 어디에 사전투표소가 있는지, 투표한 보관소가 위치에 있는지가 확인하시고, 사전투표한 보관소 갖다가 우리가 감시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감시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선관위 사무실로 못 들어가잖아요. 외부에서 감시할 때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서갖고 감시를 할 때 그 사전투표한 보관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다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갖다가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갖다 같은 위치에서 있다 치면은 그 창문을 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우리가 외부에서 정하면 되겠죠. 내부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어느 그 선관위 사무실이 이렇게 있다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위치했을 때 그 사전투표한 보관소의 문이 열리거나 닫거나 소등에서 점등이 됐을 때 그것이 불빛이 새어나온 걸 볼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잡기 위한 모든 정보는 현장을 방문해야지만 나옵니다. 방문해야지만 나와요. 그래서 각 조장하고 지휘 감독관들은 최소한 여기 그 위원장님들, 그 광역위원장님 세 분은 여기 방문하셔서 위치를 확인하셔서 이 강서구 선관위에 갖다가 사전투표 감시를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 같다 정보를 갖다가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걸 갖다가 그 감시조한테 전파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 그 사전투표 보관소를 갖다가 또 방문해 보면은 사실 이게 행정자치부하고 그 중앙선관위하고 해갖고 어떤 내규를 갖다 만들어 놓고 내규에서 이렇게 어떤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표준 규정이 있고 표준 규정에 맞춰갖고 외부 뭐 인테리어 업체인 누구한테 업체 갖다 불러다가 외주 맡겨갖고 공사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내규가 있는데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다 달라요. 규정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첫 번째 하나가 다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사전투표 보관소는 내부 인원이 그걸 갖다가 문을 갖다가 개폐를 안 하고도 안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현장 가보면은요, 어떤 사전투표 보관소 창문이 있고 어떤 사전투표 보관소 창문이 없고 그래요. 제각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 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불을 켜야지 작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 속에서 불이 새어 나와요. 근데 창문이 없으면은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리면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해도 모르는 거야, 바깥에서. 그런 식의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보관소 내부에 CCTV가 있는가? CCTV가 있는 것이 99%가 믿고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99.99% 있습니다. 보관소 내부에 CCTV가. 근데 실내 창문이 있는지, 선관위 사무실 전체가 소위 그 사전투표 보관소가 출입문을 바라보는 그 어떤 위치에서 그걸 CCTV를 갖다가 촬영하는 게 있는지, 그 다음 거소투표 보관소에 CCTV가 있는지. 거소투표 보관소는 뭐냐면요, 우편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서부터 11일까지, 11일에 당일 투표일입니까? 그때까지 매일 낮에 아침 저녁으로 몇 차례 걸쳐서 계속 거소투표지가 배달돼서 옵니다. 배달돼서 오는데 그걸 갖다가 보통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원래 규칙에는 사무국장 방에다가 무슨 속구리 같은 거 누구 거기다가 이게 그걸 갖다가 놔둬라, 보관하라라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속구리에 둔다고 뭐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 투표함을 놔두고 투표함에다 집어넣더라고요. 보약한 데서 올 때마다. 거기다 최근에 또 제가 어떤 소사신 경우를 갖다가
목격을 했냐면은 사전투표 보관소 안에다 그걸 놔둬요. 거소투표함을 갖다가 거소투표지를 갖다가 집어넣는 투표함을. 그리고는 그걸 갖다 계속 들락달락 거리는 거야. 그 사무실 직원이. 또 어떤 경우에는요, 투표함 보관함에다가 봉지를 딱 붙여놓고 들어가서 띄고 집어넣고 다시 붙이고 띄고 다시 붙이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봉인지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게 상식을 갖다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강서구 선관위는 그래 너희들 거소 투표지를 갖다 어떻게 보관할 거야? 뭐 이런 거 미리 방문하셔서 물어보시고 확인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지 몰라요.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위원장님들하고 지휘 감독의 위치에 있는 분들 이걸 가서 확인하셔갖고 정보를 갖다 정리하셔서 모든 조원들한테 전파하시고 공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걸 갖다 요거가 이제 몇 페이지 안 돼. 하나하고 두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두 페이지 끝나고 그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그 선관위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선관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데 사전 투표함을 갖다가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에서는 물론 사전 투표함 보관소가 잘 보일 수 있는 곳 또 그것에 인기척이니까 누가 출입할 때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위치를 정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그 선관위 출입구가 이제 아까 염창동 같은 경우는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 차가 들어가는 그쪽하고 앞에는 주 출입구 하나밖에 없어갖고 저기만 지키고 서 있으면은 누가 들어간지 나온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저기는. 그런데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간지 나온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해보면은 의심된 인물들이 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5명, 6명이 밤 12시에 돼갖고 그 뒤쪽 문으로 해서 딱 들어가갖고 뭐 이런 경우도 발견하고 그랬었어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때 들어갈 때 경우를 갖다 제가 보니까 뭐냐면 뒤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트럭이 들어가고 트럭에서 그 하적을 하는 그런 식의 문이 있었는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더라고. 한 5명 정도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쪽을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확보해 놓으시고 그걸 감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전투표함 보관소 위치한 창문을 감시할 때 최적의 장소를 파악하고 선정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그 지휘 감독자가 또는 조장님들이 그 위치 정보를 갖다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그 감시 조원들한테 그 공유하시고 전파하셔야 된다는 것.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그 사전투표함 감시에서 이제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게 조 편성하실 때 사전투표하면 밤에 하잖아요. 낮에는 워낙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안 하게 되고 우리 인원이 많을 때 낮에도 하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하게 되더라도 밤에만 하게 될 것 같아요. 밤에만. 그래서 밤에 하게 되는데 밤에는 좀 이따 이거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그 밤에만 하기 때문에 그 교통이 불편해요. 보통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2시간 단위로 조를 나누자라고 한 경우 있었고 어떤 사람은 4시간 단위로 한다는 경우 있었고 어떤 데는 1조, 2조 전반부, 후반부에서 나누자 한 경우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냥 한 조가 밤새도록 하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쭉 해보니까 제일 효율적인 경우가 2개 조 나눠서 전반부가 한 조가 하고 후반부 한 조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자주 바뀌어도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반부에 할 때는 전반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퇴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이 보통 7시, 8시 사이 합니다.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7시나 8시부터 도착해갖고 다음날 1시나 2시까지 전반부 하시고 두 번째 조는 1시나 2시에 도착하셔갖고 다음날 한 7시쯤까지 하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요 선관 직원들이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선거가 몇 시 시작합니까? 6시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거가 있는 날들은 그 직원들이 5시 반, 5시 다 출근하는 경우가 수록해요. 선거가 있는 날은.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선거가 없는 날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도 수록해요. 일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사람이 여기 뭐 10명이 빽빽히 찼을 때 그때 혹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상황이 된 거예요.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다음 사전 감시 활동을 뭐를 갖다 하시게 되냐면은 사전 투표함 보관소의 창문 및 선관위 사무실 출입구 등을 갖다 육안으로 감시하시다가 조가 짜서 육안으로 감시하시다가 그다음 특별 상황이 발생 시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휴대폰에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돼요.
스틸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동영상이어야지 증거 효력이 높아집니다. 스틸 사진은 별 효력이 없어요. 동영상. 두 분의 한 분은 동영상 촬영하시는 준비를 갖다 계속 하시고, 그렇게 촬영을 시작하시자마자 이상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조장과 지휘감독관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고, 그다음 또 경찰 112한테 연락을 하셔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경찰 자주 왔다 가야 돼도 돼요. 경찰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2번, 3번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갖다 반드시 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는데, 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조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조장님들이. 조장님들이 매일 한 번은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매일 한 번은.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전투표한 감시소 출입문에 그 봉인지가 딱 붙여 있는데, 봉인지가 교체되거나 훼손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매일매일 사진 찍으시면서. 그것이 교체되고 확인됐다고 하면, 그 통화도 안 통하든 간에 경찰 신고하고 경찰 왔다 가라 그래야 됩니다. 그 기록을 남겨야 돼요. 왔다 가는 기록을. 이건 조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조장님들이. 또는 지휘 감독관이 하시거나. 그래서 이거는 조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전투표한 보관소. 근데 제 경험 보면은요, 100군데 이상 99군데가 얘들이 봉지를 떼다 붙였다 하더라고요. 출입문에 봉지를 떼다 붙였다 해요. 얘들이.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뻔뻔 속에 그래서 배째 이러더라고요, 얘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경찰 신고해갖고 이상 상황을 갖다 우리 신고했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방문하셔야 돼요. 방문할 때마다 그 봉인지 갖다 촬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그 촬영한 거하고 사진을 비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특별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갖다 제가 예시를 갖다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특별 상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 업무 지침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모든 직원이 퇴근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무실을 소등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등한다고 돼 있어요. 내규가.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7시, 8시에 다 퇴근하면은 모든 사무실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어디만 켜놓냐면은요, 사전투표 보관소 안만 불을 켜놓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소 안만 불을 켜놓게 돼 있습니다. 내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밤새도록 지키다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불이 점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전투표한 보관소의 문이 열렸다 닫히게 되면 불이 새어 나옵니다, 바깥으로. 그걸 발견했을 때가 그게 특별한 경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갖고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 사람들이 안에 움직이잖아요.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게.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래서 그 인기척이 느껴진다라고 의심되는 상황. 누군가 밤에. 그때가 또 특별 상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퇴근 후나 출근 전. 퇴근은 오후 8시 이후고요. 출근 전은 오전 5시 이전입니다. 이때 수상한 자들이 선관위 사무실로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경우를 갖다 목격했을 때,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조장님이나 지휘감독관이 투표 선관위가 방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전 투표함 보관소를 갖다 방문했을 때 출입문에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된 것을 갖다 목격했을 때, 이런 경우가 다 특별한 상황이 예시인데,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하시고 조장과 지휘감독관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사전투표한 감시에 대해서. 네, 저쪽. 제가 지난번에 경험한 일인데요. 사전투표 봉인지가 파란색인데 그거를 뗐다 붙였을 적에 홀로그램이라고 하얀 그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 눈으로 선관위에서 그거를 떼고 들어가서 외국에서 온 것이라 하면서 우편 봉투를 넣고서 나왔는데 파란 봉인지에서 홀로그램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에다 붙여놓은
파란 그 용지에서 뗐다 붙였던 흔적이 우리가 왜 스티커 같은 거 뗐다 붙였을 때 약간의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뗐다 붙이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홀로그램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다 촬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가서 보시면은 성관이가 제 생각은 그래. 성관이가 의도적으로 봉인의 효과가 없는 봉인지 스티커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현재 성관이가 쓰고 있는 파란색 봉인지 이전에 뭘 썼는지 아세요? 봉인지로서 한지 썼어요. 한지. 현재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란색 봉인지 쓰기 이전에는 한지를 쓰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지하고 현재 쓴 봉인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잔류형이냐 잔류가 안 되는 형이냐예요. 한지는 한번 띄면 잔류가 남아갖고 떼었다는 걸 갖다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파란색 봉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조심 잘 띄면은 떼었는지 안 떼었는지 몰라. 떼었다게 다시 붙여도 돼요. 저들은 그걸 띄면은 뭐 자국이 남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국이 남지 않게 뛸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현실에 가보면 부닥쳐 보면은. 그다음 두 번째 저들이 정말 엉터리가 뭐냐면은 봉인지라고 하는 거는 봉인지 숫자가 철저하게 관리가 될 때 봉인지인 거예요. 한 장소에다 봉인지를 갖다가 수십 번 뗐다 붙였다면 그건 봉인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반 개인 기업과 주차된 모든 봉인지에서 일련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지를 관리를 해요. 봉인지 그 일련 번호 있는 특정 봉인지가 어느 문에 붙어 있었고 그 문에서 언제까지 붙어 있었다는 게 다 기록을 남겨요. 그거를. 근데 성관이가 쓴 봉인지는 일련 번호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성관이 개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한 박스 가져갖고 마음대로 나보고 찢어져 봐라 붙여봐라 별짓 다 해요. 마음대로 그걸 저한테 지만대로 써보래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 박스 가지고 마음대로 다 붙였다 해요. 수십 번을. 그게 현재 봉인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쓰고 있는 봉인지는 봉인의 효과가 없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다라고 의심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할 때 또 서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사진 수편 보건소한테 방문하셔갖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려 하시는 거예요. 떼었던 흔적이 있는지, 서명이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 훼손됐는지. 또 여기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 네, 앞에서부터 여기. 네, 질문은 아니고 조금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함 보관소, 선관위에 있는 투표함 보관소는 24시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는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그건 6일 지방선거 때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거기 오전, 오후 들어가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CCTV 설치된 거 확인하고 그 옆에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시계가 있는지, 화면에 그 시계가 작동되는 모습이 보이는지, 실제로 촬영하면서 기록 저장이 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한테 여기 민원인으로 투표관리 보관함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지를 줍니다. 그럼 그 일지에 거기에 내용에 적고 내가 거기서 저녁 18시까지 감독하겠다. 그러면 18시까지 시간 적어놓고 거기 의자 놓고 모니터 화면 보면서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민원인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거 절차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장님, 제가 그런데 좀 분류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원칙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원칙적인 거가 실제로는 잠깐 가서 1시간 정도 김영석 위원장님, 제가 그 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근무 시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건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지나면은 방문을 못 해요. 근무 시간 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게 되면 방문 신청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다 해서 방문자가
방문해갖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문했다 해서 사전투표한 감시소 안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감시소 안을 들어갈 수 없어요. 감시소 안을 들어가는 거는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투표 보관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면 CCTV를 보관함에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 아니 고담 온라인으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김영선 위원장님 연결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CCTV를 갖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니터를 갖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 선거를 몇 번 경험해 오면서 우리 그 일반 유권자들이 그 사전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갖다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외부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설치된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됐었는데 하나는 어떤 그 선관위에 가게 되면 선관위 랍이라든가 하여튼 그 선관위 사무실 외부에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그 사전투표 보관소 내부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 앉아서 뭐 계속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니까, 사무실 외부니까.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선관위에 설치를 하지 않고 도선관위가 있습니다. 광역선관위가 있습니다. 광역선관위에다가 그 모니터를 갖다 여러 개 갖다가 그 설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 와서 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와서 봐라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 모니터조차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지나가면 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무시간이 지나가면 모니터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3월 9일하고 지방선거하고 두 가지 CCTV를 확인해가지고 각 정당 선거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입표해서 모니터를 밖으로 빼주라. CCTV는 그 선거 보관소에다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빼내 가지고 그것을 24시간 그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래야 우리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컸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는 이제 선거 관리가 1개 선거구가 있고 2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많은 선거구는 2개구가 되고 저거 인원이 적은 데는 1개 선거구로 끝나는데 우리 금천구는 1개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가능하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요. 각 개인의 경험이 강서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모든 그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자기 특징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반응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강서구는 강서구 선관위가 직접 방문해갖고 강서구에서 어떤 식으로 규칙이 정해지고 어떻게 할 건지 갖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갖다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자신들이 이 전국에서 다 경험한 거가 강서구에 적용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요구해야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다고 하는 것, 기계적 시설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방문을 해갖고 조장과 지휘감독관님들 그리고 몇몇 간부들이 방문을 하셔갖고 현장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파악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걸 갖다가 정보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 정보를 갖다가 감시조원단한테 공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선거관리, 우리는 금천구는 이렇게 선거관리 사무실이 있고 베란다에다가 보관함을 해놨어요. 근데 보관함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문의를 했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제시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금천구의 상황은 그런데 우리는 금천구의 상황을 갖다 바탕으로 강서구를 갖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압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다 요구해서 그 관찰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를 갖다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강서구의 특징성을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감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 네, 여기 김장석.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부방대 소속입니다. 이문은 아닙니다.
제가 선거감시단으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없는데 우선 총장님 우리 선거법상 사전선거건 본선거건 간에 그 투표함 보관 장소 특히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 장소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모든 그 선관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당연하겠죠.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임의의 장소? 아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관리가 아니고 보관 장소. 보관 장소 선관위 사무실 안에 있다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보관되어 있죠. 아니, 사무실 안에. 사무실 건물 안에. 그 사무실 안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그 창관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경우마다 다 달라요. 다 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현장을 방문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뭐가 되어 있는지를.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그냥 선관위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선관위가 꽤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그럼 없는 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필름, 영상 파일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24시간 내내 그 선관위 내부 사무실에 누가 움직여 다녔는지가 다 볼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행자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역을 보니까 그 큰 선관위 사무실 말고 작은 선관위 사무실들이 있어요. 소위 지역구가 하나밖에 없는. 강서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3개예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그래서 큰 데 속합니다. 강서구는. 근데 작은 데 같은 경우는 밤에 소위 밤에 밤새도록 하는 걸 당직이라고 하죠. 당직인을 두질 않아요. 당직인을 두지 않는 그런 작은 선거관리위원 사무실은 대신 CCTV를 갖다 해갖고 밤에 그걸 갖다가 감시하게 하는 식의 내역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작은 선거관리 사무실 가보면은 대부분 그 전체에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당직자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있어갖고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마다 다 달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휘감독관님들, 그 조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든 거를.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 지금 감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외부적인 활동, 유관적으로 보이는 활동은 개수를 파악한다든지 감시 장소 외곽을 파악한다든지 정말 일으키는 거의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명하거든요. 또 설사 내부에서도 확실하게 CCTV 설치가 되고 겉으로 보는 모습은 완벽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전자개표기, 조작기에서 완전 바뀌어져 버리면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네요. 그게 참 안타깝고, 네 잠시만.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강서구 김태 후보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1시간 이상 있으면서 거기에 봉사활동하시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우선은 총장님 후보자,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의 후보자, 우리는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우파 후보를 지지할 것 아닙니까? 상식으로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김태우 후보님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지하는 지식, 상식, 혹시 마인드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있어. 중요한데 왜 그래? 앉으세요. 김태우 후보는요. 아주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한 그 경각심이 굉장히 약하신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많은 사람한테 1시간 이상 있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우선 김태우 후보는 공익제보자로 정의로운 신분이죠. 정의로운 분은 확실한데 지난번 처음에 선거에 나와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의 마인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파악을 했느냐? 그거는 선거에 잠시만요. 질문을 주세요. 다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을. 중요해요.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선거 캠프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특정인 성함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직책도 얘기 안 하고 짐작 마십시오.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선거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특정인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김태우 후보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온 자유우파 국민들이 들썩들썩거리고 또 황교안 비전캠프에서는 이 부방대 역할이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거 캠프의 책임자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한다 한들 후보자 본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책임자를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앉혀놨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김태우 후보가 한 점만의 문제가 아니야. 네, 참고하십시오. 네, 장시간 보도록 있었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저분한테 자, 이번에는 말씀 주세요. 강서구 김태우 후보하고 또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방대에 있으면서 이번 얘기를 들으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에 사는 강형숙입니다. 제가 김태우 후보 전략공천 때 국회의원으로 했을 때 봉사를 했고 지금 3번째입니다. 2번째도 구청장 할 때도 제가 수행팀으로 같이 다니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3번인데 저희 지역구에는 측근들이 좀 문외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받아들일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최측근 후원 회장님 유영 청장님이라고 그 전에 구청장님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친구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청장님을 만나셔서 측근 청장님을 만나셔서 계속 브리핑을 하셨어요. 브리핑 하시고 계속 2번을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전 선거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본인이 이제 하면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 쪽에서 김태우 후보 측근 청장님 측에서 콜이 오면 그분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강서구의 강서구 중앙선관위는 가양동에 있는데 그분들은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봉사를 했는데 거의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은 호남 말씨를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싸우고 했는데 거의 민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 오시고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시 분들이 오시면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여기 아까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나온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투표 있죠. 간의 투표. 어디로 갑니까? 예, 우체국에 대한 감시 대책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부재자 투표도 관해고. 예,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 사는데 주민등록지가 거기고 군대 전방에 군대가 있다. 그분 부재자 투표하면 어디로 갑니까? 투표지가 우체국에 집결하죠. 예, 거기에 CCTV
설치하고 감시해야 되죠. 예,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총선 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내년 4.10 20대 총선에서는 저희들이 그 필수 준비 사항 중에 하나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거소 투표자들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그 조작 여부를 갖다 저희들이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저희 강승인 대원님. 사전투표 종료 후에 사전투표함을 선관위로 이제 차로 이송을 할 텐데 그 경찰을 대동하고 이송을 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겠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사전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차량으로 뒤따라가면서 정말로 선관위로 바로 가는지 확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건 이제 그 10월 11일 날 오후 아마 한 5시부터 작전이 시작될 거예요. 개표하는 날. 그래서 그 모든 조언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투표함 이동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일 투표함은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6시에 정리가 돼갖고 한 6시 반에서 40분쯤 되면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각 투표소를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갖고 7시 반 전후한 시간에 개표소에 도착을 해요. 당일 투표함들은. 그래서 그 당일 투표함들은 딴 데로 빠지거나 장난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정당 참가인들이 한두 명, 두세 명이 같이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한테 이관하는 순간까지 그걸 갖다 다 보고 지켜보고 서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함은 그런데 이 사전 투표함이 문제거든요. 사전 투표함 중에 특히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전 투표함이 그날 몇 시에 그 출발하는지 아세요?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서 5시쯤 출발합니다. 5시쯤에. 그러면은 당일 4시쯤 되면은요. 양당 또는 후보자들의 그 선관위원들이 있어요. 선관위원들이 다 오고 해갖고 그 사전 투표함 보관소 문을 갖다가 열고 그걸 꺼내고 실는 과정을 갖다가 다 지켜봅니다. 그거를. 5시 되면 다 차에다 실어지고 5시에 출발해서 6시까지는 당일 투표함이 도착하기 전에 개표소에 먼저 도착해요. 사전 투표함들이. 먼저 도착하는데 우리 과거 경험을 보면은 어떤 황당한 경우가 있었냐면은 12시 어디서 스페인 나타나고 들어가. 3구 대선 때 기억나세요? 저 광주인가 어딘가에서 그 있었죠. 12시인가 1시인가 2시인가에 어디서 투표함이 나타나고 들어가는데 막 거기 투표자들이 수백 명 모여갖고 못 들어간다 막고 막 뭐 우리 박재미 여사 무슨 변호사 거기 가갖고 막아대고 하는데 경찰들 한 중대 뭐 동원해갖고 억지 집어넣고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런 경우가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투표하면 사전 투표하면 6시 전후한 시간에 그 이전에 개표소에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도착한 사전 투표함은 없습니다. 당일 투표하면 8시 전에 다 도착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섬 어디시요 도대체 이런 데가 없잖아요. 강서구는 8시 전에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그게 도착한다? 그거는 어디서 가짜로 가져온 투표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 우리는 거기서 싸우겠죠. 싸워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싸웠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 세 번째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마련하지 않은 게 그날 그 개표하는 날 저희들은 다 그 참가는 또 못하게 될 거예요. 개표장들한테 팁은 더 적어요. 투표소보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지금 계획하길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숫자들이 관람인 신청을 하자예요. 관람인 신청을 해갖고 관람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투표함이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한 거라든가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또 우리가 그 각 투표소마다 사전 투표 숫자 갖다가 대략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날 그 투표할 때 그 개표할 때 보니까 특정 동에서 나온 그 사전 투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틀린다든가 하면 거기서 소란을 갖다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란을 피해야 된다. 소란 피해서 우리가 쫓겨나와도 그 사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소란 피했다는 기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을 남기는 게. 그날 이상한 개표 결과가 이루어졌고 개표 결과에서 누군가 항의했고 항의한 결과가 소란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다음 내년 총선에 가게 되면은요. 내년 총선에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어떤 그 지역구에서는 그 창간투표를 갖다가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구도 많을 테지만 또 지난 21대 총선을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데도 꽤 되더라고요. 창간투표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그 21대 총선에서는 요번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지금 어려웠지만 22대 총선에서는 조금 더 그 창간투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갖다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성과를 갖다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싸울 것 싸우고 다음 20대 총선에 대한 준비한 계책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는 게 우리가 그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현실보다도 의욕이 굉장히 많이 앞섰었어요. 여러분의 애국심들이 너무 끌어넘쳤기 때문에 의욕이 너무너무 앞섰습니다. 근데 의욕이 너무 앞서 보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고 나보니까 이건 쓸데없었고 저건 시간 낭비였었고 이건 됐었고 안 됐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을 경험해 보면은 제가 욕을 부지기스로 먹었습니다. 억수로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은 되지 않는 걸 시킨다고. 그 당신처럼 그 젊은 사람이 가서 할 거지 나같이 나이 있는 사람이 뭘 해. 욕을 억수로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욕 억수로 먹었고요. 또 저한테 욕하면서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동지님들도. 내가 당신 절대 다시 안 본다. 내가 부방대에 가서 다시 찾아오면 내가 일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 또 꽤 계셨어요. 그분들을 설득하냐고 정말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빈격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제 머리를 차갑게 하자는 거예요. 차갑게 하자. 그리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갖고 할 수 있는 걸 딱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해내고 할 수 있는 걸 해놨는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할 거 하고 못하고 나중에 정보 분석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해단식 할 때 10월 중순 해단식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성과 우리가 얻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2만 명의 부방대원을 대표해서 활동한 촉구병으로서 독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 같아 우리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자고요.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언제나 네. 다의 두 번째, 보궐선거이므로 관내 사전투표제만 개수한다 그랬는데 관외 사전투표는 안 합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단일 선거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 투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관외 투표는 일체 없습니까? 아니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만 없댄 거예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가 없습니다. 거소 투표만 있습니다. 거소 투표. 거소 투표는 우편 투표입니다. 네? 네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 뒤에 우리 최문근 동지님. 마이크, 정진우 위원장님 마이크 좀. 안양 사는 최문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지금 기억에 총선 때였는지 대선 때였는지 지선 때였는지 기억이 좀 흐리담담하는 사전투표 투표소 감시하는 걸 해봤던 경험이 있고 또 사전투표 감시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굉장히 참 억울하다. 밤새워가면서 하루 종일 또 해도 실패한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 지금 봤을 때 지난번 경험하고
오늘 또 설명하시는 거 봤을 때 이 가면 이것도 이번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아이고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려보는데요. 우선은 지난번에는 저 사전 투표할 때에 어떤 개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은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는 그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중에 이 출입하는 사람 중에 저거는 투표자가 아니다. 저거는 직원이다라든지 뭐 그런 거를 따로 기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어떻게 불가능하더라고.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들어간 사람 다 카운트해라. 그러신데 그런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도 또 거기서 또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따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라든지 뭐 그렇게 그래서 해야 될 것 말씀드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투표소가 제가 전에 한번 하려고 보면은 호계 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투표를 하는데 아마 하게 될 건데 하면은 건물 입구가 여러 군데라고요. 그래 그때는 전 그 투표소를 다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예 호계 3동은 저거 입구가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택을 않고 호계 2동 쪽에 저거는 한 개뿐이니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렇게 선택해서 그걸 갔었는데 그게 투표소에 있는 그런 데 같으면은 사실 그 안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 가지고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출입구가 3개, 4개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더 있으십니까? 두 가지 사항이 예. 또. 그리고 두 가지 사항. 그런 부분에 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창간이로서 개수를 했을 때가 제일 정확해진다. 그럼 부재 사실이다. 그냥 창간인을 갖다 우리 못하게 되겠다. 그럼 두 번째 뭐냐? 투표소 내부에는 투표소가 들어간 현관인데 투표소 앞에서 의자를 놓거나 거기에 벤치 앉아갖고 들어간 사람들 개수하면 그다음 두 번째 정확해진다. 근데 그런 경우는 되는 투표소가 있고 안 되는 투표소가 있더라. 그리고 그 안 될 경우가 있거나 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비가 붙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충분하시면은 외부에서도 개수하고 있고 내부에 들어가서도 개수하자.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부의 개수가 한 번도 방해를 안 받고 다 됐다. 제일 정확한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가 외부에서 했을 때 그 행정복지사무소에 볼일보러 들어가는 사람들, 다른 용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 그걸 고려했을 때도 우리가 그 사전투표일이 첫날이 금요일이고 두 번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가 거의 투표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첫날은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를 보러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행정복지센터에 가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투표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10%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식의 예측을 해요. 과거 경험을 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5% 10% 정도 첫날 5% 10% 정도 증가된 숫자가 잡힐 것이다. 세면은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이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염창동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주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정관이 사무실 투표소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갖고 현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소가 주요 출입구라는 게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개구멍 정도 수준이다 그럼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두세 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현실은. 그럴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보고 더 감시인을 갖다 별도로 배치하는 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거, 현장을 방문해봐야 합니다. 현장을. 그리고 그거에 맞춘 맞춤형 감시조를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춤형을. 네. 그다음 강승.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20개의 사전투표소가 있고 이거 갖다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했을 때는 한 투표소당 주출입구가 하나인 걸 전제로 해갖고 한 세션에 2명, 하루에 4명, 이틀 동안 8명 필요하다고 해서 20개 곱하기 8 해갖고 160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야, 그럼 우리가 가보니까 출입구 2-3개 있는 투표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 이거야. 그럼 어떡하냐. 인원 150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안 되는 걸 다 하겠다고 하면 다 펑크납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소에 갔다가 선택과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나눠드린 게 있어요. 우리 그 지휘감독관님들하고 조장님들 간부님들한테 뭐라고 나눴냐면은요. 우리가 지난 6일 지선을 갖다가 통계자를 갖다 분석을 해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특별히 높았었던 투표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뭐냐면 30%라고 잡았어요. 30%가 넘어가는 투표소가 있었고 30%가 안 되는 투표소가 있었어요. 20개 투표소 중에도 한 12개 정도가 3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할 때는 이 투표소 우선으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300명, 400명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안 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남았다고 할 때 어디를 하냐면은 사전투표라고 상관없이 사전투표 절대 숫자가 5,000명 이상이었던 투표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투표한 거예요. 5,000명에서요 20% 갖다가 장려치면은 2,000표 차가 나가는 거예요. 2,000표 차이가. 한 투표소. 그럴 경우가 한 2-3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 투표소가. 그럼 그것도 우선순위, 2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원이 안 되는 현실이 발생해서 어떡하냐.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권위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건 조 편성입니다. 네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항은 그 조에 속한 리더에게 맡기면 돼요. 네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조 편성을 빨리 지금 나눠줬으면 그러면은요 좋겠습니다. 이거 써서 오늘 그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